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간식을 2번 받았거든요. 지금 가장 원하는 건요? 한 번 더요.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LTX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대표적으로 자막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강아지 인터뷰 영상을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세로 길이가 긴 사이즈의 동영상으로 만들면 하단에 자막이 거의 무조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이 다 깨져가지고 나오고 있죠? 자막이 계속 출력되고 있는데요. 제가 LTX 관련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한번 해결해 나가면서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LTX 모델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은 저처럼 로라 강도를 0.5 근처에 놓고 쓰거나 아니면 애초에 로라 자체가 병합된 디스틸 버전을 사용해서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CFG 값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에 놓고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막을 지우기 위해서 부정 프롬프트에 자막 관련된 내용들을 아무리 입력을 해도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위해서 부정 프롬프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자막이 나왔는데 부정 프롬프트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자막 관련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해봐도 마찬가지로 자막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이런 부정 프롬프트가 반영할 수 있도록 디스틸 로라를 빼버리고 부정 프롬프트가 작동할 수 있도록 스텝 수도 올려서 영상을 만들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LTX가 이런 세로 비율 영상들을 학습할 당시에 자막이 달려있는 영상을 그대로 학습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 자체를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렸고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던 게 이 NAG라는 노드거든요. 이거는 KJ 형님께서 만드신 노드이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GitHub 프로젝트 원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떠한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노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CFG 값이 1인 경우에도 부정 프롬프트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를 중간에 달아놓고 부정 프롬프트를 여기다 잔뜩 입력을 하고 다시 생성을 해보자고요.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번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똑같이 해봤는데 자막이 계속 나온다 이런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막 관련 내용을 이렇게 도배를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챗 GPT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막이 계속 뜨니까 부정 프롬프트에 자막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최소 한 3줄에서 4줄, 많게는 한 5줄까지 이것저것 입력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드 배선 연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연결이 돼 있나. 지금 보시면은 긍정 프롬프트, 부정 프롬프트 여기서 나와서 LTX 컨디셔닝으로 들어가고 그 컨디셔닝에서 나온 선 중에 네거티브가 여기 NAG 노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모델선 있잖아요. 모델선은 모든 로라까지 적용이 다 된 모델선을 NAG 노드로 연결하고 NAG 노드에서 마지막에 샘플러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로 가이더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로 맞게 똑같이 되어 있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NH 스케일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기본값이 11이었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4, 15, 16 정도까지 올려도 영상에 거의 지장을 미치지 않는데 자막 제거 효과는 좀 괜찮아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4 또는 15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NH 알파라는 값이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올려줘야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값도 0.5 정도까지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웬만해선 다 지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거는 15, 여기는 0.5 이런 식으로 두고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NAG TAU 요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올리게 되면은 영상이 많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따로 안 건드리고 그냥 순정값으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워크플로우인데요. 결과물이 원하는 대로 자꾸 잘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나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워크플로우를 받아서 한번 실행해 보려고 받아봤거든요. 다이나믹한 구조로 연출을 테스트해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돼 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선 시작하자마자 전혀 다른 여성이 등장을 하면서 화면이 전환되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까지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여성이 자연스럽게 사막으로 가는 걸로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도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종 배경음악, 효과음, 사운드 뭐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해 놓으셨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NAG 노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출력이 되었는데요. 저도 많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배경음악 없애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LTX 모델이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영상을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 모든 영상들에 분명히 다 배경음악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노드 하나만으로 그런 배경음악을 없애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서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 프롬프트에서 방향을 조율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내레이션 넣지 말고 보이스 오버 넣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악 넣지 말고 무조건 침묵을 지켜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말씀 들어보니까 제미나이가 프롬프트를 정리해 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부정 프롬프트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넣는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고 반대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악을 넣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음이나 소리가 들릴지 오히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용한 환경에서 여성이 달려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주변에는 사막의 황량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런 분위기를 표현해주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긍정 프롬프트로 오히려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살짝 수정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요. 더 완벽하게 하려면 영어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글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여성의 발소리와 사막의 황량한 바람 소리만 들리고 정적이 흐르는 장면의 연속 이렇게 일단 써놨거든요. 한번 결과를 지켜보죠. 네, 이렇게 하니까 불필요한 음악이 사라졌는데요. 마지막에 피라미드가 등장하면서 약간 웅장한 효과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만 살짝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요 정도 포인트는 이제 약간 배경음악이라기보다는 효과음 계열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조절이 가능한지 프롬프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황량한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린다. 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가 등장할 때도 뭔가 다른 효과음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넣어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벽합니다. 소리가 사라졌고
바람 소리만 남은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장면 간의 연출을 매끄럽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실 프롬프트랑 이 시작 이미지랑 연관성이 없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동양인 여성이 서 있다가 갑자기 사막에서 뛰면서 피라미드가 등장하는 걸 연출하는 게 약간 상식에서 벗어난 효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나,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를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이 장면으로부터 다음 장면이 연출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프롬프트를 보니까 시작 이미지에서 바로 사막을 등지고 뛰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전환될 때 어떤 식으로 전환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크로스 디졸브 효과 느낌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프롬프트 가지고만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GPT한테 원래 프롬프트 주고 중간에 상세한 프롬프트 좀 추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놈이 또 너무 많이 줬어요.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적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추가로 구체적으로 넣어달라 이랬는데 너무 많이 줬는데 한번 작동을 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그대로 놓고요. 중간에만 프롬프트를 연장해서 추가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GPT가 준 프롬프트가 각 장면별로 묘사가 너무 정확하니까 오히려 모델은 3개 씬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사항을 바꿔가지고 전부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다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받았는데요. 챗 GPT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되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니까 확실히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된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롬프트만 바꿔도 어느 정도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 샘플링으로 넣어서 쓰고 계셨던 거라서 지금 첫 번째 샘플링 단계이기 때문에 화질도 좀 떨어지고 여러모로 디테일이 부족한 상황인데 마지막에 가면은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아무리 깎아도 답이 없다 그러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로라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LTX 2.3 트랜지션 로라가 있는데요. 허깅 페이스 들어가셔서 LTX 2.3 띄고 로라 이렇게 치시면은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거를 눌러보시면은 트랜지션 로라가 지금 1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이 폭스라는 분이 올리신 모델이고요. 여기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모델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로라를 사용하시면은 지금처럼 시작과 끝 부분에 있어서 장면 전환이 좀 극적인 경우에는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학습된 로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보시면은 만화 캐릭터도 변신하고 네, 동물로도 변신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땅을 비추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산맥을 비추는 장면으로 할 때도 기존에 로라를 안 쓰면은 약간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은 뽑기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장면이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로라인데요. 지금 강도를 이제 여러 가지 조절하면서 테스트를 어차피 해봐야 되는데 그냥 1.0으로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나? 네, 이렇게 로라를 쓰니까
약간 커튼이 걷어지는 듯한 그런 연출로 하면서 장면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서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LTX로 영상을 만들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무 고해상도로 출력했을 때 색상과 형태가 무너지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영상을 지난번에 뮤직비디오 만들었던 걸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젖은 아스팔트 위로 거친 바람이 스쳐가 고장난 네온 사인 아래 웃고 있는 그림자들 네, 이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 중앙과 정면 쪽에는 색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손이 지금 시커멓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4K급으로 해상도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생성할 때는 1440p급으로 생성을 했던 영상이에요. 위아래로 세로 길이가 대략 1400에서 1500 사이로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이렇게 세로 길이가 너무 길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좀 고해상도로 출력을 해봤는데요. 세로 길이가 1184예요. 그래서 돌려보면은 네, 마지막에 앵커가 강아지를 이뻐하는 모습을 일부러 화면 밖에 있다가 화면 안으로 들어오게끔 연출을 해가지고 제가 프롬프트를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그냥 뭐 정상적인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패스 구간인데요. 업스케일링을 했어요. 업스케일링을 하고 세로 길이가 2368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440p급으로 엄청나게 세로가 긴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해보면은 색감이 무너져가지고 얼굴이 까맣게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로 길이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색 빠짐 현상,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사이즈를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이런 식으로 화면이 둘로 쪼개지는 이런 버그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형체도 무너져가지고 인체 비율이나 어떤 이런 비율 같은 것도 완전 엉망으로 바뀌면서 지금 보면은 몸이 엄청나게 길어졌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내가 입력한 레퍼런스 이미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스텝 수가 모자라서 업스케일링 할 때 총 3번의 샘플링밖에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나? 샘플러가 문제인가? 아니면 로라 강도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혼자서 실험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게, 이제 슬슬 시그마를 진짜 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그마 값을 다시 건드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Z 이미지 터보 모델 간단하게 열어봤는데요. 보통 Z 이미지 터보나 플럭스,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미지 모델도 전부 마찬가지고 권장 해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D 같은 모델들은 512 곱하기 512가 권장 해상도고, 플럭스 1 같은 경우에는 1024 곱하기 1024가 권장 해상도였고, Z 이미지 터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긴 하는데 보통 2메가픽셀이 넘어가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요, 9대 16으로 해가지고 4메가픽셀을 과연 잘 버티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세로 비율로 하니까 어김없이 바로 무너져 버리네요. 4메가픽셀도 안 되고 3메가픽셀도 도전해보죠. 네, 3메가픽셀까지는 잘 버티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면서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해상도는 최대 크기가 어느 정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Z 이미지 터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4메가픽셀에서 5메가픽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형태가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LTX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LTX 같은 경우는 동영상 생성 모델이니까 학습할 당시의 데이터가 세로 길이가 1024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GPU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해상도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학습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로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방금 Z 이미지 터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다가 시그마를 건드리면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그마가 2차 업스케일링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0.85, 0.725, 그 다음에 0.4219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공식 워크플로우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모든 워크플로우가 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형태를 무너뜨리는 원인은 잘 만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높은 디노이징 값을 줘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업스케일링이란 단어에 걸맞게 뭔가 새롭게 생성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픽셀만 조금 더 다듬고 형태는 원래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업스케일링 구간에서 최대한 높은 시그마 값을 사용하지 않고 후반 작업만 진행하는 걸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재 이미지를 2배 업스케일링 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할 때는 그냥 딱 한 번의 샘플링만 하는 걸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간식을 2번 받았거든요. 지금 가장 원하는 건요? 한 번 더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크기를 보시면은 세로 길이가 2368이거든요. 이번에는 오히려 스텝을 단 한 번의 스텝만으로 그냥 끝내버렸는데 오히려 색감 같은 게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아까 무너졌던 인체 팔 구조 같은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텝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델의 학습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처음부터 높은 노이즈 값으로 시작을 해서 새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업스케일링 단계에서 기존의 개발진들이 제시했던 0.85, 0.75, 그 다음에 0.4219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 부분의 시그마 값을 0.5 이하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양한 시그마를 입력해보면서 최고의 품질의 결과가 나오는 값을 우리가 이제 슬슬 찾아야 되는데요. 우선 저는 시간 관계상 아직 이거를 많이 테스트해보진 못했는데 어떤 시그마 값이 가장 결과가 좋았나 같이 연구하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의 장점은 오히려 후반부에서 필요한 스텝 수가 더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기존에는 2차 패스 업스케일링 구간에서 3번의 샘플링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1번 또는 2번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높은 해상도, 더 긴 영상 이렇게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연구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은 공유해 주시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TX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3가지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